안녕하십니까.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를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MC 오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2일차 첫 번째 특별 강연을 해주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박광호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드론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광호 교수님 무대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4차 산업 혁명기술 가장 지금 글로벌하게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드론입니다. 그 드론을 전 산업 분야 가운데도 농업 분야, 특히 논농사, 벼농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중 드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난 6년간 국내에서 R&D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인컴입니다. 연봉이에요. 그래서 농업도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득을 높이려면 방법은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규모가 되지 않으면은 소득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를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하게 가야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농작업이 또 근무 환경이 너무 고되고 3D 환경이면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주제는 드론은 그야말로 아주 편하고 스마트하게 과거의 농작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셀프 벼농사, 셀프 논농사가 가능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변의 노동력 확보는 아주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도 입국도 아마 제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또 4차 산업혁명 주변 기술의 융복합, 이거를 에디톨로지, 또 연결, 통섭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런 주변 산업과 융복합해서 우리 농업에 새로운 지금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핵심 기술, 이 드론 이용해서 들판에 스마트팜, 그걸 이제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이걸 펼치게 될 경우에 삶의 질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생을 농사를 지어온 사람도 이 제가 지금 R&D에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는 드론 기술을 활용을 해 보시면은
허리 패는 농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하나 얘기를 들면은 드론을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작업이 작물 보호제, 농약을 방제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들판을 보시면은 드론으로 방제 작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국에 제가 작년에 대표적인 4개 지역을 제가 그냥 조사한 겁니다. 보신 대로 오전에 드론을 5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아침 일찍 합니다. 바람이 좀 잔잔할 때. 그리고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루에 9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면적을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기 보신 대로 24헥타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7만 한 8천 평. 그러면은 평당 전국에서 드론 농작업을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어떻게 받느냐, 위탁료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평당 20원에서 35원 범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산출을 해보면은 156만 원에서 262만 5천 원을 하루에 병해충 작업을 해주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력 방제기로 논에 들어가서 약대를 잡고 지금까지 30년, 40년 평생을 해왔는데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드론 약을 뿌려주고 첫째, 약효가 제대로 있느냐? 두 번째, 진짜 저게 방제가 제대로 됐을까?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약들은 거의 고농도 드론 전문 농약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사실 우리 대학에서 지난 2004년도에 산학 공동 연구로 무인 헬리콥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무인 헬리콥터가 375대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 방역 AI에도 드론을 무인 헬리콥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에도 지금은 위험한 유인 헬리콥터가 아니고 무인 헬리콥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80km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드론 택시가 이제 우리 한강변에 뭐 인천공항으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산이 70%고 평야가 30%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여력이 어디 있느냐, 여지가 어디 있느냐, 주로 산간지에 있습니다. 중산간지에. 거기에 경제수림, 밤나무, 감나무, 이런 또 버섯 이런 거를 재배해서 가장 힘든 게 물류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내일 심지어 뭐 통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류 이런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드론으로 바로 80km 이상을 들고 물류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 그림이 연중 드론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걸 제가 그동안 연구 개발한 걸 가지고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로 쓰는 게 밑에 배개충 작업의 초창기에 제가 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안정화되고 일반화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초제 살포도 드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벼농사 지금 전국적으로 모짜리 모내기 한다고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243년간 모짜리 모내기를 했습니다. 손모내기 200년, 조선시대 후기부터 기계 모내기 1977년에 시작해서 지금 44년 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힘든 모짜리 모내기 아마 모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드론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안정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료 살포하는 거 저거 무거워요. 또 논에 들어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 비료도 이제 드론이 합니다. 사람이 이제 조종도 안 해요. 자동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얼마나 정직하냐 하면은 드론 다니는 길을 만듭니다. 이 GPS,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아시죠? 자동차. 그 좌표를 가지고 한번 농지 원부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해마다 스마트폰에서 내 농지, 필지, 번지를 딱 찍으면은 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누르면은 매년 정확하게, 고르게, 정밀하게 비료도 살포하고 농약도 뿌리고 종자도 파종하는 그런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나머지 수확하고 논을 가는 것만 해주면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여러분들 앞으로 농업에 있다. 그것도 들판에 스마트팜이 그 시설 농업, 시설 스마트팜은요, 여러분들 기농 기청 하시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쉽게 드론 조종은 요즘은 인터넷 사종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시험 봐도 드론 자격증이 4종짜리는 금년도부터 여러분들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처럼 앞으로 농업은 이렇게 스마트하고 규모 있게 크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저절로 올라가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은 저절로 올라가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는 모든 우리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농촌에 앞으로 여러분들 기촌 기농 하시게 되면은 아마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그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이걸 정리를 했는데, 우리 인류 역사의 천지개벽적인 사건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BC 6세기 2600년 전 얘기입니다. 석기, 돌로, 그 당시는 농경시대였잖아요. 돌로 땅을 갈고 돌로 풀을 메고 돌로 이삭을, 나달을 끊어서 살았습니다. 그걸 식량으로. 그러다가 철기가 등장한 거예요. 철기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은 땅을 깊게 갈고 호미로 풀을 메고 김을 메고 낫으로 이삭을 베면은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혼자 먹던 자급자족 시대에서 이제 잉여 농산물이 먹거리가 생산되니까 자연적으로 비즈니스가 움트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상업시대의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천지개벽, 인류 역사의 천지개벽의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말 그대로 천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AI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 이게 세 번째 천지개벽적인 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벼농사, 먹거리, 쌀농사의 주식인 천지개벽은 뭐겠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이 없었을 때는 하늘 보고 농사 지었어요. 그거를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천수답 농사라 그래요. 그걸 몇 년간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1450년간을 해왔습니다. 사만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여러분들 여기 제천에 가면 어림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호남에 가면은 김제에 백골제가 있어요. 그건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 밀양에 가면은 수산제가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그 백성들이 막은 겁니다. 뚝을. 그래서 그 밑에만 물을 논에다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모내기를 그때부터 국가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하늘을 보고 농사 짓는 직파였어요. 건답 직파, 마른 직파.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몇 년간을 해왔느냐? 200년간을 손모내기를 했어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남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사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200년간.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도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손모내기 시대에서는 그게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그 기계가 들어와서 77년도에 들어가지고 지금 44년 차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품종, 농약, 비료, 저런 농기계, 이게 이제 천지개벽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다음 요즘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하는 핫한 주제, 드론, 또 레이저로 논바닥을 팽팽하게 정밀하게 고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천지개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뭐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퍼플 오션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우리 농업사의, 벼농사의 역사를 A부터 G까지 정리를 한 건데, 직파 1450년, 손이양 200년, 기계이양 44년 차.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 한국형 소식 재배를 무복토 육묘해서 개발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저걸 이제 요즘 드문모 신기라고도 얘기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강원도 철원부터 전라남도 진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편하니까. 육묘상자 적게 만지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직파로 갈 겁니다. 다시. 왜? 가장 인풋 생산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다시 직파로 가되 드론 직파, AI 드론 직파, 지능형 드론 직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인 헬리콥터 제가 연구를 2004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책을 우리가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드론 스마트 농업도 책자가 이게 최근 책자입니다. 최근 책자인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나중에 끝나고 제가 여러분인데 꼭 필요한 분인데 몇 분인데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 무인 헬기 보급 속도하고 드론 보급 속도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보시는 대로 무인 헬기는 완만하게 보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가예요. 2억 넘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비싸요. 그리고 아무나 조정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2인 1조라가 돼야 돼요. 근데 드론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는 자동 비행이에요. 그래서 드론의 보급 속도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지금 몰라요. 앞으로 통계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사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작물 보호제 또 농약 이것도 이제 추세가 무인기 농약이에요. 무인기 작물 보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으로 치거나 무인 헬기를 콥터로 치거나. 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파머는 제가 드론 파머다. 드론을 연중 써야 되니까 드론이 다 내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촌이 지금 고령화가 앞으로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안으로 보는 겁니다. 드론 때문에. 왜? 하루에 면적을 아까 보셨잖아요. 7만 8천 평씩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7만 8천 평 같으면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마을 수가, 남한의 마을 수가 한 6만 개 정도로 봅니다. 빌리지. 그러면은 한 마을의 논 면적이 얼마냐? 평균 해보면은 한 7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농약을 한번 살포하는데 내 혼자서 하루 일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저게 우리 앞으로 농업 농촌의 고령화의 대안이겠다. 이렇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사람인데 청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루에 뭐 150만 원에서 230만 원 작업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면은 아마 자발적으로 농업 농촌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도 오히려 이런 드론 조정은요, 여성들이 더 섬세하게 잘합니다. 찬찬하게.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기농 기촌 하시려는 분, 그리고 또 노약자, 농촌에 노약자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 농촌에도요 다들 배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만 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저거 하지, 드론 조정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학적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촌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고요, 고령화는 저렇게 심화되고 반대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드론 같은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농촌 마을 수도 저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자체 수도 저렇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읍면동 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이 드론 같은 기술. 앞으로 이제 제가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AI 로봇 같은 기술, 이런 기술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변 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 대세가 전기 자동차,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선언, 뭐 이런 거예요. 기후 변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 길을
길이 그 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드론도 여러분들 이제 저 쌀포대 20kg를 4개를 실어 가지고 실제 시험 비행했거든요. 성공했어요. 80kg.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농 작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인건비예요. 쉽게 말하면 노동력 비용입니다. 저게 1번, 2번 전부 다 저게 사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저게 67.6%, 3분의 2가 저 비용입니다. 저 비용을 줄이면은 쌀값 올라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농업 기피 빼약 볕에 나가서 선크림 바르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잠시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루에 한 7만 평, 8만 평 하고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산업이든지 사람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팬데믹,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세 시대도 흑사병 잘 아시잖아요.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갔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그때 왜 르네상스가 왔을까요? 사람이, 인간이 변하게 하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전쟁, 하나는 팬데믹. 그러면 사람이 바뀐대요. 안 그러면 잘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냥 현재 안주하고 싶고 이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제2의 르네상스가 온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우리 2015년 7월 30일 날 경북 구미에서 국내 최초로 방제 작업을 했어요. 한국 항공대학 교수하고 제하고 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산학연, 그러니까 산연이죠. 같이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그동안 무인 헬리콥터로 2004년부터 R&D한 기반 기술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시프트 갈아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방제 작업은 사실 매력이 아주 n분의 1밖에 안 돼요. 미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쌀 농사를 모짜리 모내기를 드론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편화되고 일반화돼 버리면은요, 아마 드론의 역할은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정밀 금평 작업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들도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끼워도 폼이 안 나요. 자, 그래서 논바닥을 아주 편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물 깊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종자도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잡초 방제, 또 벼의 생육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수단, 레이저, GPS 같은 걸로 요즘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어요. 국내에도 전국에 레이저 김평기가 최근에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500대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날로 논밭에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파종 깊이도 똑같습니다. 묻히는 깊이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자 자체는 가벼워요. 뎁시 가벼워요. 불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가 못 먹게, 또 물에서 못 떠다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철가루 있어요. 철가루. 우리나라가 제철소가 뭐 유명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정형외과에서 쓰는 소속고라고 있어요. 깁스할 때 붙이는, 예, 그걸 쓰는 겁니다. 쓰면은 배가 무겁고
그다음에 쇳가루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새가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주변 산업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연결 기술, 융합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국내외 최초일 거예요. 지금은 비료살포기다, 그 다음에 종자살포기가 지금 들어오는 전부 다 이 팬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걸 임펠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중복 살포도 되고 또 고르게 살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논에 가기도 하고 논둑에 가기도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론으로 뿌리되 이안기처럼 6조, 8조를 만들어 가지고 문어발처럼 종자를 고르게 쫙 놓고 가는 거예요. 요 기술을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대학은 이 드론으로 벼농사 직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런 잡초 방제는 주변에 있는 수단을 우리가 동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론 직파가 모짜리 모내기 43년 해온 기계 이양 기술, 또 200년 해온 사람이 손으로 하는 손모내기 기술을 대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인데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논이에요. 보시는 대로 저게 이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저 산발 위에가 저게 발신기예요. 360도 회전합니다. 360도. 그리고 직선으로 쫙 가는데 저 뒤에 보면 스크래퍼라고 뒤에 보면은 수신기가 달려 있죠. 쟤하고 직선이 돼야 됩니다. 직선이 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찾아가요. 0.0 몇 초 만에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바닥을 또 밭을 한 바퀴 돌면은 테니스장처럼 돼요. 테니스장, 축구장처럼. 그래서 물 깊이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우리가 요즘은 드론 같은 걸로 물 대놓고 찍어보면은 깊은데 낮은데 다 나와요. 내 논을 아무리 작지만은. 근데 우리가 한 400대 500대 그동안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논밭이, 특히 논이, 밭은 훨씬 더 이 고저차가 심합니다. 논은 평균 15cm, 이 가장 높은 곳하고 가장 깊은 곳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모키를 이양할 때 최대한 키워서 한 뼘 정도 키워서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고저차가 15cm 그 차이 나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버리면 죽어버려요, 배가. 그래서 과거에 손모내기도 23cm 최대한 키워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이저 균평, 정밀 균평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면은 저 키를 그렇게 키울 수가 필요가 없어요. 30일 뭐 한 달 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를 한 달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매일 가서 열어줘야 되고 닫아줘야 되고. 그리고 저래 되면 이제 중묘, 치묘, 어린모라 그러는데 저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20일 뭐 열흘만 키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자 그 자체를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에요. 레이저 균평하면 2cm 이하로 정밀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보이시죠? 논이 엄청 팽팽하잖아요. 저런 상태에서 모내기하고 저런 상태에서 어린 모로, 10일모로, 20일모로 모내기하고 그 다음에 드론 직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에 키잖아요. 심을 때. 그 과거에 최고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손으로 모내기 했을 때 100키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계로 모내기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43년간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정밀 균평 작업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산업의 변화예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전주에서 우리 청년, 말 그대로 심층 컨설팅 해준 청년 농업인
그 4년제 대학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나이 30밖에 안 돼요. 그 생각이 상당히 발라요. 그리고 잘 받아줘요. 그 논에 가서 제가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종자를 이렇게 코팅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저렇게 바뀌어 버려요. 노란 종자가 저렇게 바뀌어 버려요. 무겁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 낚시 추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코팅은 저런 코팅기는 주변에 많습니다. 한 3분 정도 하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옷을 바꿔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걸 드론에다 지금은 저렇게 조종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조종하지 않습니다. 자동 비행을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드론으로 뿌린 논입니다. 수확량이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같거나 더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왜 더 나오느냐 제가 도로 반문을 합니다. 하면은 태양광 얘기해요. 태양광. 우리가 이 농업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특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같은 면적에 모를 30에서 15cm씩 하나씩 꼽아 놓으면은 이거는 빈 땅이 많이 보여요. 한 2달, 3달까지. 그렇지만은 저렇게 드론으로 랜덤으로 그냥 막 뿌려 놓으면은 한 달만 지나면은 땅이 안 보여요. 어느 게 태양 에너지를 많이 이용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삭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입니다.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요. 오른쪽이 기계이양, 43년 하고 있는 기계이양, 왼쪽은 드론이에요. 여러분 생육 차이가 눈으로 육안으로 차이 안 나면은 조사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이거 졸업생이 하는 겁니다. 경남 함안에서 하는 건데 작년 7월 16일 날 가서 제가 찍었잖아요. 오른쪽이 왼쪽도 다 드론으로 한 겁니다. 이게 저 기계로 한 거 아니에요? 이쁘죠? 꽉 찼잖아요.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수확량이 최대로 나오는 거예요. 농사는 최고로 적게 비용을 들였어요. 편하게 했어요. 하루에 많은 면적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태풍이 2번, 3번 지나가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에 안 쓰러져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저 뱁씨를 철분 코팅해가지고 무겁게 팍팍 꼽아 놓으면은 안 쓰러집니다. 그냥 떠다니는 건 잘 쓰러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에디톨로지, 융복합, 통섭,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디지로그라고도 얘기하대요. 디지털 기술하고, 예? 예. 그래서 뭐예요? 요거 불과 요거 10월 달에 나오는 매일경제 신문에 전면을 광고 없이 할애해 줬어요. 소개했어요. 우리 농업의 혁명인데 뭐냐? 지금 2016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소식 재배. 저게 보니까 혁명이더라. 레볼루션이더라. 그런데 보니까 최고봉은 뭐냐? 드론 직파다. 이렇게 이제 농업 전문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도 여기도 뭐 전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본 거예요. 제가 2017년부터 전국에 이걸 기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있잖아요. 43년간 해오고 있는 방법. 저거는 300평에 10A당 종자를 5kg를 써야 됩니다. 논 한 필지에 1200평에 20kg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10분의 1 종자만 써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소식 재배 드문모 심기는요 절반 종자량만 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농업에.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료로서 참고하고요. 매뉴얼이니까.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론이에요. 모든 파종 그 비료 종자 파종 기술을 이렇게 임펠러 형태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중복 살포가 돼요. 안 가는 데는 안 가. 너무 논까지 가. 논뚝도 비료가 박혀. 그러니까 논뚝에 풀을 3번, 4번, 5번 깎아야 돼.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밀하게 드론으로 뿌리지만은 파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예요. 제가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계속 모든 게 철학도 출발은 불편하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이 움트고 발전해서 철학이 되는 거예요. 농업도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이거는 유명한 3D 프린팅 회사입니다. 4번째 가는 3D 프린팅 중견 기업이에요. 하고 같이 제가 산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어발 드론을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원래 이거로 드론 직파를 할 겁니다. 한번 기대가 되고요.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료도 이제 드론 비료예요. 농약도 드론 농약, 비료도 드론 비료, 종자 파종도 드론 파종. 방법이 없어요. 산업도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론 비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 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궤도를 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논마다 관계없어. 논이 삼각형, 오각형, 원행 관계없어요. 어떤 논이든 GPS로 이걸 길을 만들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논 번지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해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작업할 때마다 그 번지만 딱 눌리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작동 오퍼레이션 단추만 눌리면은 정확하게 저 길만 가는 거예요. 철길처럼. 예, 기차처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길비행, 궤도비행, 그다음 자동비행. 그러니까 여성도 할 수 있고 노약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초제도 잡초 방제가 이게 반농사라 그러잖아요.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농약 쓸 때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을 저렇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냥 저 물만 하더라도 물약만 하더라도 다치고 다녀요. 저게 환경입니다. 환경 보존 할 수 있는 방제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또 이게 연중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모작을 하고 싶어도 뭐 인생 이모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논도 2번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못하느냐? 비가 가을비, 봄비가 일주일마다 와요. 그래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트랙터가 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드론은 비만 그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보통 사람 생각은 그래요. 벼를 수확하고 나서 드론으로 가서 파종한다? 아니에요. 벼가 서 있을 때 수확하기 전에 9월 하순, 10월 상순에 드론으로 파종하는 겁니다. 그 벼가 서 있는 사이로 종자가 다 떨어져 있어요. 습기도 있어요.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컴바인으로 수확하고 나면은 얘가 보리처럼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내기 하기 전에 벨러 작업해서 여러분들 그 공룡알이라 그러잖아요. 전국에 공룡알 보이시죠? 그게 소사로예요, 소사로. 이게 볏짚보다 훨씬 소가 좋아합니다. 헤이라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16년에 우리 졸업생 농장에 가서 데모 시범을 보인 거예요. 테스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호남, 제가 며칠 전에도
익산에서부터 김제, 고창, 무안 한 바퀴 둘러봤어요. 엄청 많이 심겨졌어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심겨졌느냐? 이게 이제 빈 땅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보조금도 줘요. 헥타르당 50만 원 줍니다. 거기다가 이게 볏집보다 더 비싸요. 10,000원 더 비쌉니다. 롤 덩어리 한 개당.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셨죠? 저게 소사로에 소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볏집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비싸요. 예, 소가 1년에 저거 7개 밥으로 먹거든요. 예, 그리고 논 한 필지에 12개씩 나옵니다. 12개씩. 예, 그리고 가격은 개당 6만 원. 거기다 직불금, 보조금까지 주잖아요. 그런데 또 겨울철 갱간이 얼마나 좋잖아요. 예? 그냥 허한 벌판 보다가 저렇게 녹지로 덮여 있으면 요즘 얘기하는 탄소 배출도 훨씬 줄어주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기도 정화까지 해줍니다. 이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4월 24일 날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전 들판이 저래 바뀌었어요. 들판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바뀝니다. 저게 산업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창 거기 저기는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더 아름다웠었어요. 근데 저기는 보니까 또 정부에서 헥타르당 170만 원 지원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농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리프트카 같은 거 저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현수막 달아도 요즘 저런 거 써야 돼요. 저런 데 가서 나무 같은 데서는 방제를, 가수원, 배나무, 여러분들 저 수분 작업 해줘야 되거든요. 꽃가루 수정시켜줘야 되잖아요. 드론으로 합니다. 그리고 딸기밭, 여러분 딸기 좋아하시잖아요. 딸기밭에 수정도 해줘야 돼요. 꽃가루를 드론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생육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들판 전부 다 드론으로 해요. 요즘은 사람이 인력이 비용도 비싸고 힘들고 또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표본으로 하잖아요. 표본은 한계가 있어요. 전수 전체를 조사를 해야만이 실제하고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학 조사, 카메라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런 광경 잘 못 보는데 뭐를 내놓고 여성들이 들어와서 그거 빠진 데를 그걸 농가에서는 떼온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결주고 보식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로에서 보면은 다 신기인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 스캐닝 복사를 해버리면요, 사진을 찍어버리면 드론으로 12.8%가 안 신겼어요. 그러면 저게 결국은 수확량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원래 잘 보세요. 모내기 후에 논마다 심겨져 있는 개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20개 심어놓은 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요즘은 전부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버리면 싹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우리 논을 모내기를 해줬는데 돈을 예를 들면 한 필지에 30만 원 줬다. 그러면은 내 같으면은 드론 사진 딱 비주고, 나는 결주가, 다른 사람은 12.8%인데 나는 결주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앞으로 내인데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농업이에요. 디지털 농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전국을 저희들은 다 조사하거든요. 다 조사해보면 저렇게 변이가 심해요. 저게 무슨 과학이에요. 정밀 농업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정밀 농업은 바로 데이터 농업이에요. 디지털 농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이게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서리대 콩, 콩나물 콩, 이게 농가들이 자,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날짜에 이렇게 품종이 심겨졌으니 여러분들은 맞춰 사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한 농업 정보예요. 이걸 드론으로 이제 품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콩을 예를 들었지만은, 그리고
요즘 이제 이거는 LTE는 4G인데 5G 저게 데이터 저장하고 송출 시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리고 이 드론으로 수확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사과가 상처를 안 줍니다. 드론이 또 고장 나지 않습니다. 저 완전히 보호해 가지고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대, 20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과의 색깔, 크기, 당도 해서 수확을 해서 박싱을 A뿔부터 시작해서 C까지 등급까지 그 자리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바로 거기서 택배를 해주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선도가 최상이에요. 이런 농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학은 오래전부터 이런 산업 변화에 또 미래 농업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이미 여러분 들어와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뭐를 가르치는지 레이저 균평이다, 드론 직파다, 종자 코팅이다 다 있습니다. 소식 재배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경쟁률이 셉니다. 농사를 짓는다는데 경쟁률이 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고전 농업을 가지고 가르친다? 기술을 지도한다?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40명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식량작물학과에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이 7명이에요. 20%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서 들어와요. 방학 때 알바로 방제 작업해요. 그럼 제가 앞에 불러가지고 사례 소개를 제가 시켜요. 아침에 몇 시부터 드론 작업했냐? 오후에 몇 시간 했냐? 그럼 면적 얼마 되겠네? 그러면은 돈은 얼마 받았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이 깜짝 놀래요. 야, 하루에 무슨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냐? 심지어 김제 우리 청년들은요, 저 경상도, 충청도까지 갑니다. 원정으로. 왜? 어르신네들이 한번 시켜보니까 러브콜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벼농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파밭, 마늘밭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저래야 되거든요. 막 저렇게 배우려 하고 모여들고 신기해하고 막 그냥 내년 농사가 기다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학 커리큘럼인데 지금 드론 산업 이분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일본인이에요. 미국의 나사에서도 근무하신 분이고 제가 2년 전에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걸 들어봤는데 앞으로 드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핵심 기술이 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드론이 농업 분야에 가장 많이 확산될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드론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요,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났잖아요. 35층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고가 사다리 준비하고 뭐 소방사가 올라가 불가능해요. 드론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소방 호수를 끌고 올라가요. 거기서 그 집에 창 깨고 소방을 합니다. 제가 그 사진도 다 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다리 관리, 여기 과거에 뭐 성수대교 무너졌지만은 그런 관리도 전부 요즘 드론이 합니다. 뭐 철탑 관리 전부 다 드론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적용성, 여기다가 주변 산업이 또 이렇게 같이 융복합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이 이렇게 개발했는데 실제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드론 아는 사람도 드론 배터리 이거 10분만 쓰면 또 배터리 바꿔야 되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스테이션이 가스 스테이션이 없어질 거라 그러잖아요. 주유소가 충전소로 바뀔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드론도요 2시간 비행하는 드론을 우리 기술이 개발해서 CES인가? 미국에 그 CES 있잖아요. 매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연초에 전시회를 이 AT 센터 이거는 뭐 전시장도 아니에요. 합니다. 저는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 10년 전에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셨을 때고, 그래서 저런 이제 드론이 일반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용도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이 저는 이 3가지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진짜 중요하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치가 있냐? 그리고 보람을 느끼냐? 이 3가지 요소가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진짜 할 만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되면은 고개까지 숙여요. 모든 철학이 저는 자연에 있다. 그래서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학자 가우디 같은 사람, 만유인력, 뉴턴의 만유인력, 이거 전부 다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과수원에서 원드막에서 그거 보고 그 이론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술, 음악, 예술. 그래서 저는 그쪽을 또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드론으로 연중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시작과 끝만 다른 기계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거 뭐 여성 안 가려요. 나이 안 가려요. 자, 그리고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봉이 높아야 됩니다. 연봉, 농업하면서 연봉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 학생들 보고 큰 가슴을 가져라. 그리고 큰 돈 벌어라. 농장도 국내 세계 농장, 해외 세계 농장 모니터링하고, 미국에 제가 미주리 가봤는데 남북 정전 때 그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어디서 짓느냐? 농장주는 맨하탄에서 농사 지어요.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질도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바꾸려면은, 변하게 하려면은, 성장시키려면은, 자기 개발을 하려면은 에듀케이션, 오늘 같은 이런 교육장이다. 그리고 첨단 무기를 지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활로 쏘고 죽창으로 쏘고 소총으로 화약으로 쏘는 사람하고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요. 지금 우리 팬데믹, 마스크, 백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PET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저 밑에 카페나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드론 스마트 농업이 농촌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맹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광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특별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는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의 지자체 정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